반갑습니다. 맨날 뭐가 이렇게 반가울까? 오늘은 그 하진이라는 거의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는 분들은 또 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웨이팅이라는 소설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War Trash라는 소설까지 봤어요. 2권 정도 본 작가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의 아시아계 쪽 사람들이 좀 이민 가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시리즈로 좀 보고 있죠.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터들을 좀 시리즈로 좀 봐야 되니까 그 사전 초석 작업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준파라일이 봤고요. 크게 보면 또 카조 의식으로 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일단 하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한데, 잠깐 그 위키피디아를 좀 봅시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하진의 원래 이름이 여기 나오죠. 찐쉐페이, 찐쉐페이. 그 중국에는 김씨가 없는 줄 아는데 있어요. 특히 그 만주족, 그 만주 쪽, 그 지금 현재는 동북 삼성이라 그러죠.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 중엔 김씨들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하진의 원래 이름은 찐쉐페이라고 한대요. 그거를 쉐페이 찐이라고 그 거꾸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요. 내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쉐페이가 그 눈이 펄펄 이렇게 날리는 거, 눈이 펄펄 날리는 이름이 눈이 펄펄 날린다. 너무 멋지죠?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이 그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 눈 많이 오는 고장이겠죠, 뭐. 저희 지금은 알죠, 뭐. 헤이롱지앙, 흑룡강 쪽 그쪽에 그 하얼빈이라고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하진이란 이름이 그 하얼빈의 하자에다가 자기 원래 김씨니까 원래는 김하인 거죠. 예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 영어식으로 그 네임을 앞으로 내걸고 레스 네임을 뒤쪽으로 빼니까 진하가 하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그 중국 본토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본 거는 웨이팅이란 소설을 책들 좀 나오네요. 보면 인더 펀드라는 소설이 먼저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웨이팅이라는 소설이 있었고요. 저는 이거를 처음 보고 좀 어이없었어요. 왜냐면 그 뭐라 그러나 그 중국 소설의 그 홍러몽이라고 하는 홍루몽이라는 그 우리들 잘 아는, 저희 나라에서는 방금 연전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좀 다른 이름으로 좀 제가 이래봬도 중문과 출신이랍니다.
홍로멍을 원서로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런 소설의 어떤 전통의 맥이 다 있어요. 웨이팅이란 소설까지만 해도. 그리고 문장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문장이 정말 외국인이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쓴 것 같은 좀 낯섦이 있어요. 제가 그 준파라일이 할 때도 그랬잖아요. 국내 준파라일이는 영어가 네이티브 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진이 웨이팅에서 구사하는 그 문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중국적이고 전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서양의 보통 우리가 접하는 그런 소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다 이제 워 트래쉬라는 소설을 보게 됐죠. 워 트래쉬가 웨이팅은 어디 가는지 없어요. 중국 갈 때 갖고 갔었나 봐요. 그러다 그게 이제 통째로 제 책이 다 없어지면서 그것도 없어진 것 같고 워 트래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신기하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마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온 다음에 새롭게 산 책일 것 같아요. 웨이팅을 재밌게 봐서 서점에서 우연히 하진 책을 보고 이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샀던 참 이것도 신기한 책이에요. 워트래쉬는 간단히 말하면 중공군입니다.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중공군으로서 참전을 해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38선까지. 그러다가 막 전쟁이 그 스테일메이트가 되고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간 중국 사람들이 겪은 6.25예요. 워트래쉬라는 게 참 신기한 보통은 우리가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시선의 그런 소설이거든요. 워트래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됐던 건 난징 레퀴엠 그리고 맵 오브 비트레이 뭐 등등등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고 저는 워트래쉬 보고 딱 느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급에 올라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난 꼭 좋은 거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웨이팅이라는 소설까지만 해도 참 이 낯선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작가였거든요. 좀 정돈이 좀 안 된. 그런데 워트래쉬에 딱 가니까 딱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문장이 일초월장을 했어요. 그냥 영국이나 미국 작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장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딱 정돈이 됐어요. 나도 한번 써볼까 봐.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써보고 나면 자기가 작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미친 듯이 또 노력을 하나 봐요. 그럼 갑자기 문장이 또 엄청 좋아지나 봐. 그래갖고 워트래쉬 때부터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해도 큰 욕은 안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단편 소설집들도 있고요. 그 중국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그 단순히 산문만 쓰지 않고 중국 그 전통 작가들은 또 시에 또 목숨 걸거든요. 이 오빠도 또 영시에 또 목숨 걸고 열심히 이렇게 시도 씁니다. 요새는 시와 소설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영미권의 작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고요. 뭐 잡담 뭐
이 사람의 뭐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는 뭐 빠른 리뷰에 중간중간 내용이 나오면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파리 리뷰에 나왔던 이 사람의 글을 좀 봅시다. 이렇게 이거는 그 2009년에 진행된 인터뷰고요. 그러니까 그 워트래시가 발표가 되고 얼마 안 된 때,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후속 작품들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로 얘기되는 게 웨이팅하고 워트래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른 것도 있고. Final review Hazin, The Art of Fiction, interviewed by Sarah Fay, 여자분이시네요. Winter 2009. Hazin is known by his legal name, Xue Fei.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진 슈에 페이. To friends and colleagues, in contrast to the dark tenor of discontent that distinguished his fiction, he is a junior man. Dark tenor of discontent.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굉장히 그 주니어란 사람이었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뭐 프렌들리하고 뭐 이런 사람. Adam in his own skin. 편해 보이는. He is almost ebullient as he gives a tour of his son's suburban house in Foxborough, Massachusetts, explaining that his wife urged him to buy the place because it borders a state forest preserve.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런 표현도 집사람 이런 표현 안 좋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숲이 옆에 있으니까 사자 그랬다. 그쪽 취향이신가 보다. We have fresh air, he says, laughing. We have a lot of sunlight. For her, tha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하다. Jane describes the interior of the house as functional. 기능적이다. The kitchen is clean and the living room sparsely furnished with only chair and sofa. Sparsely furnished, 거의 가구가 없다. Both of which are covered by sheets to protect the upholstery. His study is set up from the rest of the house. study는 서재 말하는 겁니다. It too is functional. There are two desks, one low to the floor, on which Jane keeps manuscripts and books, and one at which he sits to write. Low to the floor는 그 좌식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자 생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앉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There is a chair and a stool. 스툴은 뭐 등걸이 없는, 등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의자. A single window looks out into the yard. Jane's short stories share something of a spare, often quality of his home. 아, 이게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게 듣는 사람한테 꽤 스트레스일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몇 달 됐어요. 근데 이 기침이 어느 순간부터 안 멎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러다 죽을래나 봐요. 하여간 쇼트 스토리는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하진 씨 쇼트 스토리는 하여간 스페어하고 오픈한 그런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런저런 장치들을 많이 작동을 안 시키는 그런 스토리 전개인 것 같아요.
He has produced 4 story collections, Ocean of Words, Under the Red Flag, The Bridegroom, and A Good Fall. 4개의 그 단편집, which are marked by biting description and a fierce irony. 조금 강렬한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나 봐요. His novels In the Pond, Waiting, The Crazed, War Crash, and A Free Life. 이 중에서 저는 웨이딩하고 War Trash 2개를 읽어봤습니다. And more subtle, and in them, the male protagonists often find themselves in precarious situation, forced to act within a moral vacuum. 뭐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Written in English, but with the exception of A Free Life set in China. Free Life는 미국 얘기인가 봐요. 근데 나머지는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소설들이. Jean's novels move at an unhurried pace that seems to make his stock prose more vivid. 느긋하게, 느긋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웨이딩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한 100만 개 먹는 것 같아요. 더럽게 엄청 답답해요. 그 스토리 전개하는 페이스가. Jean was born in 1956 in Liaoning province in northeast China. 류령,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 요령 지방. But he moved around as a young boy whenever his father, an officer in the Red Army, 아빠가 홍군의 장교, was posted to a new province. Jean was 10 when Mao Zedong launched the Cultural Revolution. 문화혁명을 시작했을 때 10살이었고, which shuttered schools across the country and enlisted Chinese youth in a campaign to eradicate intellectual diversity from the revolutionary landscape. 이렇게 쉽게 말하긴 좀 어려운 문장이 부분인데 하여간 참 신기해요. 하진이란 사람. 그야말로 그냥 공산주의 중국의 본토에서 성장을 한 정말 중국 사람입니다. 그냥 대만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니까 신기한 거죠. 외국 그 서구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중국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영어로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참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안에서 중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작가들이 많은데 본토 출신인데 본토에서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람이. Fathers of Jean's generation, the trauma of the Cultural Revolution was the central event of a lifetime. 그죠? 이때 뭐 교육 제대로 못 받고 전혀 황당무계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들을 갖게 되니까. Jean was less faced. 근데 덜 그런 경험을 했대요. The experience of repression seems only to have made him hardier. 더 hardy 그러면 튼튼하게 이 사람을 더 굳건하게 만든 것 같대요. 그 문화혁명 때의 그런 고난들이. Jean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85 on a student visa to study American literature at Brandeis University. 대학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고 넘어와 갖고 그냥 자리를 잡은 케이스.
After his scholarship ran out a year later, he worked menial jobs as a night watchman, a custodian, and a busboy at a friendly restaurant. 별일을 다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은 거겠죠. After a year and a half, his wife Bian joined him in America. 이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왔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마누라가 미국으로 넘어왔고 working various jobs and teaching herself English by watching soap opera. 그렇게 뭐 뛰어난 영어는 아니겠죠. 그냥 TV 연속극 보면서 영어를 스스로 배웠다니까. Jean began writing seriously in English only after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in 1989. 이때쯤 이 오빠가 결심을 했겠죠. 나 중국으로 안 돌아갈래.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이때쯤에. Which he had called the beginnings of his life as a writer. The source of all the trouble. 모든 그 문제 그 원천. He wrote his first English language poem, The Dead Soldier's Talk, for a poetry workshop at Brandeis. 시로 시작을 하셨네요. The professor, the poet Frank Bidot, showed the poem to Jonathan Galassi, then the poetry editor of the Paris Review. Paris Review 참 끈질기게 나오죠. Whom immediately accepted for publication.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정치적인 이유에서 서방에서는 티엔안men 스퀘어를 그 엄청난 사건으로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중국 본토 출신의 사람이 영어로 쓴 시니까 시로서의 완결성보다는 그 화제성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높게 봤을 것 같긴 해요. With Bidot's encouragement, Jean enrolled in the MFA program in fiction at Boston University. 우리 앞에 봤던 그 중파라이드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그 문창과 이 프로그램 출신이죠. 이 오빠도 여기 출신. 참, 요새는 다 그런가 봐. He went on to teach at Emory University in Atlanta, where he wrote the stories and novels that have earned him a PEN Faulkner Award. 이것도 대단한 상인데 이런 거 떡떡 받는 거죠. The Flannery O'Connor Award for Short Fiction, a Guggenheim Fellowship, and the National Book Award. 책 자체가 훌륭해서 준 거이기도 하겠지만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포지션, 본토 출신, 대만 출신 아니고 본토 출신,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성장을 해서 다 커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엔. Most of our interviews took place at Jean's office at Boston University, where he now teaches literature and creative writing. 문학하고 그 creative writing을 같이 가르치네요. We met in his small office 4 times for several hours each day, always in the afternoon. Not once did Jean reach for a bottle of water or seem to desire refreshment of any kind. 그러니까 그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물 한 잔 안 마시고 이렇게 수업하는 옛날 선생님들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강의하다가 이렇게 물 같은 거 마시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그런 선생님들 저 알거든요. 그런 비슷한 정말 옛날 사람인 거죠. 인터뷰어
What do you remember most about you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처음에 올 때 어땠냐? 뭐가 기억이 나니? There was a chemical smell here. It was very alien, very overwhelming. 그 굉장히 그 시골적인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그때만 해도 거의 그 산업이 많이 발달을 안 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있던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을 테니까 화학 냄새가 좀 심했다. 화학약품 냄새. Also, a lot of people were perfume. 그리고 또 향수. 냄새에 조금 그 인위적인 냄새에 조금 그게 기억에 깊게 남았나 보네. I know a woman who came here from China and said she couldn't stop vomiting. 향수 냄새, 케미컬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토를 하는 여자도 있었다. Were you hesitant about the trip? 이 미국으로 올지 말지 너 좀 고민했었냐? 올지 말지. No, I was training to be a translator and I needed to continue my education in English. 처음에는 그냥 번역가로서 영어 공부할 욕심에 그냥 온 거죠. In China, I had studied American poetry at Shandong University. 산동대 출신이군요. Beatrice Spade was a Fulbright professor there, and she suggested that I go to Brandeis. 또 나오는데 that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오는 거 mandative subjunctive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I should go to Brandeis. Brandeis 가야만 한다. To study American literature. 미국 문학 공부하려면. It was simply a part of the process. I had heard a lot of people say they wanted to study in another country, but I was not especially interested in that. I didn't plan to live abroad for long.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유학 갈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랬대는데 나는 그냥 오래 어디서 이렇게 외국 가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나는 없었다. What did you bring with you? 뭐 갖고 왔냐? One suitcase and one duffel bag. Some clothing, a few books, one or two dictionaries. 아주 간단하게 갖고 왔겠죠.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How long was it before you returned?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여기 있었냐? 다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냐? 몇 년이나 있다가 그랬. I haven't returned. 안 돌아갔다. Never? 한 번도? Never to mainland China. 본토로. 그럼 뭐 대만 같은데, 홍콩 같은데 이런 데는 가봤다는 얘기겠죠. I've only been to Taiwan and Hong Kong. 딱 그렇죠. In the beginning, I was very eager to go back to see friends and family. I tried so hard, but for 7 years, I couldn't get my passport renewed. 왜 그랬을까? 왜 패스포트가 리뉴가 안 됐을까? I couldn't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en I became a citizen and I got jaded. Imagine your books are banned. You can go back, but your books are not allowed. I didn't feel comfortable accepting those terms. 조금 웨이딩까지만 해도 좀 그런데 워트러시 정도 되면 이 소설의 내용들 중에 본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본토의 그 6.25 참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거제도에서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에 있다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 이런 거 좀
그 표현하는 와중에 굉장히 그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이 워트래시 같은 책이 이제 금지당했나 보죠. Why are your books banned? I write about taboo subjects. Tibet, the Korean War, 코리안 워가 워트래시에 나오는 거. The Cultural Revolution,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 Cultural Revolution하고 특히 Tiananmen Square Incident. 손을 댄 거죠, 이 오빠. 용기 있는 오빠죠. After the Tiananmen massacre, I became very outspoken.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했을까? The craze of free life were trash. These books offend the authorities in China. I've never intended my writing to be political, but my characters exist in the fabric of politics. 자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은 정치의 영역. That is to say, it is impossible to avoid politics, especially in China. And of course, the Chinese authorities are afraid of truthful stories told from an individual's point of view. It's also because I'm a misfit. 내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I'm too outspoken. 너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I write in English which is viewed as a betrayal of my mother tongue. 뭐 김은국 씨도 우리 다음에 그 다루게 된 리차드 E. 킴 김은국 씨도 그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한국말로 안 쓰고 영어로 쓰느냐. 이 그 진하 하진 씨도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죠. I came to America. I don't serve the party's cause. Communist Party's cause. 공산당의 그 어떤 그 원칙 이런 거에 서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To them, I'm very negative example. 아주 안 좋은 예죠. Have you ever wanted to return to China to read your work? 중국 돌아가서 당신 작품들 읽고 싶지 않느냐? No, there are no public readings there. Some book fairs have had authors read, but that's recent, only in the past 2 or 3 years. There's a tradition of poets who'd chant their poems, but for many years, people couldn't even express themselves that way. When I lived there, I never heard anybody read in public.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 오랜 전통, 특히 시 같은 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낭송하고 이런 전통들이 문화혁명 거치면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자와의 만남 이런 거 통해서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낭송하고 하는 것도 요 최근에 몇 년의 일이다. I've lived outside of China for years and have developed a personality that's very open and outspoken. If I went back to China now, I'd have to exercise caution constantly. 스스로를 계속 그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거죠. I might develop a kind of mental fatigue. 그럼 너무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것 같다. 완전히 차이나하고는 등졌네요, 이제. 하진 씨는. Mentally, psychologically, it would be very hard to return. Harder even than physical hardship.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는 못 돌아갈 것 같다.
Politically, China really is a true police state. 경찰 국가다. 이런 얘기 막 하면 못 돌아가지. Mail, everything is tracked. Phone calls are still tapped. 아직도 도청. For more than a decade, maybe 15 years, I have not been able to send books to China. They were always intercepted by a government examiner. 항상 정부에서 중간에 가로채서 체크한 다음에 뭐 통과를 안 시켜주든가 막 그랬다는 거죠. 자기 책도. We used to send them under my wife's name, but now that doesn't work either. 그래서 마누라 이름으로 살짝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 Are none of your books available in China? 그럼 중국에서 네 책 못 보냐? Only waiting. 그죠? waiting까지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waiting까지는 크게 이렇게 문제 안 됩니다. 중국 그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 문제 안 돼요. After a while, I began to feel that it was hopeless to get my books published there, so I gave up.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Even with waiting, they published it, but then they suspended publication. 근데 waiting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그 다음 책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waiting까지도 퍼블리시를 안 하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후속작들 때문에 그 문제 없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And what they published, they edited. 그리고 다 편집을 했더라. What did you have done if you'd stayed in China? 중국에 계속 있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냐? 글쎄, 이 사람 인터뷰가 조금 그렇다 좀, 그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정치적인 그런 주변적인 질문만 계속 하네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I'd have become a translator. 번역가가 돼 있을 거다. That's clear. Maybe I'd have worked my way up to be an English professor. 아니면 뭐 영어과 교수가 돼 있든가. Would you have written? 작가가 됐었겠냐? No, no, no. 자유롭게 못 쓸 테니까 작가가 됐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Did you already know English when you decided to major in it as an undergraduate? 대학 갈 때 이미 영어 좀 했냐? I only knew a few words. 거의 뭐 몰랐다 얘기죠. Before taking the entrance exams, I had followed an English learners program on the radio for a year.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나 보네요. But I'd never met a person who spoke English. 영어 쓰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렇겠죠. 공산화가 된 후에 중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Each examinee had a choice of 5 majors. 5개 중에 하나 전공을 골라야 됐다는 거죠. I put English last, but whoever had listed English as any choice at all had to sit for the test. 영어를 마지막으로 선택했는데 영어를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험을 봤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봤어야만 했다는 거죠. In the city where I lived, 지아무스겠죠. Which had a quarter of a million people. 100만 명의 4분의 1이니까 25만 명 정도 되는 중국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기본빵이 100만 명을 하거든요. There were only 16 who took the English test. 적지 않은 인구였는데도 6명밖에 없었다. I barely passed, but I must have done better than most of the others.
That was how they assigned me to study English. 내가 좀 잘했나 보다. 그 황당한 자기의 수준인데도 내가 좀 남들보다 잘했었나 보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더 황당했겠죠, 수준이. 그래서 난 영어과로 배정이 됐고. I consider the language only a tool. Good for reading instrument manuals. Good for reading instruction manuals. Not a source of real knowledge.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기계나 이런 거 있으면 그 매뉴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뉴얼 읽을 정도 수준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던 거지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대학을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의 수준도 뭐 정말 매뉴얼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키워주는 그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이었겠죠. Was it difficult to learn the language? 어려웠냐? Speaking was painful. Speaking이 힘들었다. My jaw hurt, my tongue hurt, my throat hurt. Some of my classmates took painkillers because their mouths hurt so much. 근데 이거 조금 이 오빠 오버하는 거고요. 중국어 발음하고 중국어 발음이 충분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조가 있고 충분히 복잡하고 영어도 충분히 복잡하고 액센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만 연습을 하면 조금 그럴듯하게 발음합니다. 중국 애들이 영어를. 그 문법적인 그 내용들을 숙지하기 전에도 발음은 비슷하게 되는 게 가능해요. 누구보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는. 특히 일본 사람들보다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의 발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영어 발음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중국어도 적당히 자기들 발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하는데 크게 큰 문제 없어요. It was not easy, but I also didn't work very hard.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다. I stayed at the lowest level throughout. 바닥.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된겨? It was humiliating. 쪽팔렸다. Then after the third year, I knew I wanted to study American literature. And in order to get into a good program, I had to take a very big English test. 뭐 대단히 중요한 영어 시험. That is the basic requirement. 그걸 통과해야 가능했나 봐요. Once I realized I wanted to study Hemingway and Faulkner, I began to work hard on the language. 그러니까 미국 문학을 공부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려면 영어 시험을 하나 큰 시험을 통과했어야 돼서 그래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How long had you been in the United States before you started to think in English? 영어로 그 작품을 발표하는 이런 작가한테 할 만한 질문은 아닌데 언제나쯤이나 걸려서 영어로 사고하는 게 가능해졌느냐?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 하려면 영어로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There was a long period when I would think it's half in Chinese, half in English. 그러니까 반반 섞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번역 저렇게 번역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고 Then 2 or 3 years after I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I began to think more in English. 미국 와서 2, 3년 지나니까 영어로 좀 생각하더라. When I was rational, I thought in English.
As a non-native speaker, I'd have to think harder and be very careful about word choice. 단어 선택이 어렵죠, 처음엔. But when I'd get emotional, a lot of Chinese words would pop up. rational 할 때는 영어로 돌아가는데 감정적이 되면 아주 화가 나거나 아주 뭐 슬프거나 이렇게 감정이 좀 흔들리면 그냥 중국어가 툭툭 튀어나온다. Today, if I write in Chinese or read the newspaper in Chinese, I will think in Chinese. When I'm teaching, I can't read too much Chinese because it just gets me confused. 그죠? 중국어로만 하면은 중국어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만 하면 또 영어로 생각하는데 이게 짬뽕이 되면 자기는 지금도 힘들다는 거죠. It's just better to immerse myself in English, but I still feel much more confident when I write in Chinese. Chinese is still my first language. 아직도 중국어를 쓰는 게 더 편하긴 하다. Why did you decide to write in English? 이런 건 좀 중요한 질문이죠. 왜 중국어로 쓰려고 결심을 했느냐? 몇 페이지야 이거? 14페이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은 한번 끊어서 내일쯤에 들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예비적인 것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부터 본격적인 얘기 시작합시다. 바이바이.